다음으로 중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제가 존경하고 어른이신 노태우 전 대통령님이 오늘은 일주기입니다. 조금 후에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파주에 갑니다. 묘지에 가서 인사하게 됩니다. 저도 추모식에 제가 할 말을 하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가셨지만 이것은 왜 가는가? 중한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공헌을 하셨기 때문에 중국 국민 14호 인구는 영원히 그분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건 30년 전에 회상해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님을 비롯한 중한 양국의 지도자들은 멀리 내다보는 안목과 용기로 양국 수교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한 관계가 지금처럼 발전하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씩 더하며 양국 관계를 오늘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제 중한 관계는 새로운 고비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기회도 있고 작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장 큰 외부적인 도전은 미국입니다. 가장 큰 내부적인 어려움을 민심입니다. 50년 전 중미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양국과 세계를 이롭게 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중미 관계는 내리막길을 걸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에 우려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결코 원치 않는 것이고 그 근원도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편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미국 특파원도 지내시고 정치부장, 보도부장, 법무부장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들과 상대하는 지난주에도 미국에서 하고 대화하시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할 때 그 과정은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선택을 받는 자이라고 미국의 제도가 가장 우월하기 때문에 미국이 영원히 세계의 무엇입니다? 세계의 우두머리여야 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라고 우절되고 미국 예외론과 미국 우선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두 정의롭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여깁니다. 그들과 다른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혼냅니다. 우리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이라 해도 자신이 이익에 흔들리면 가치 없이 혼냅니다. 가차 없이 혼냅니다. 이 점은 한국 분들께서도 깊이 느끼시라고 말을 안 하지만 이해는 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중미 관계는 중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이 지인들이 한국은 중미 사이에서 선택하기는 정말 어렵다 하셨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많이 우리 한국을 이해하라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중국은 다른 국가에게 중미 사이에 어느 한편에 쓸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과 올바른 역사적 관점에서 자주적인 선택을 해야 하고 어느 나라의 편을 듣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중한 수교 이후 30년간 한국과 지역, 세계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 그리고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거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큰 이익을 얻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분들도 이에 대한 마음속에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입각하셔서 중국과 중한 관계를 바라봤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외부 방향을 배제하고 중한 관계를 외부 방해를 배제하고 중한 관계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중한 관계의 또 다른 난제는 국민 간 감정 악화 문제입니다. 현재 양국 국민들 간에 상호 호감도가 높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일부 언론이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보도를 한 적이 현재 양국 국민 감정의 불화를 초래하게 한 중요한 원인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언론인들이 언론의 자유를 매우 존중합니다. 또한 언론사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부정적인 보도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과장한다면 언론과 민심을 부정적인 영향을 유도하게 됩니다. 사실 중국이 환경 컨버넌스와 같은 보도할 만한 긍정적인 뉴스들 꽤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이 74개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PM2.5 평균 농도는 56%이나 감소했습니다. 중오염 일수는 87%나 감소했습니다. 한국에서 절대로 보도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베이징에서 가셔서 직접 너길 보실 수 있고 베이징에 있는 동료들에게 물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 부루는 완전히 일상이 되고 대기 질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내가 처음에 몽골대사로 갈 때 여름에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보면 너무 좋다 하는데 베이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부루 지금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발 스모커와 같은 가사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이지 이처럼 그런 객관적인 하여튼 이처럼 계속 보도하면 우리는 원칙과 윤리에 맞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양국의 여론과 우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해서 역지사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그렇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매체예요. 그런 우리 민간 매체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아주 허위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왜 우리를 이렇게 부정적인 면에서 많이 보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자분들께서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투철한 프로 정신으로 이상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언론은 사회 발전과 국제 교류의 전문이자 기로자입니다. 공정과 정의, 진선미를 전파하고 선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력의 진보와 세계 발전의 추진자로서 중요한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님, 기자보다 언론인들께서
그 역사의 흐름, 공정과 정의를 확고히 파악하고 중한 관계의 주류와 방향을 파악하셔서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우호적인 책임 있는 자세로 한국 국민들에게 진실되고 전면적이고 균형 있게 성장한 중국과 중국 국민의 모습을 좀 보여줘서 한국 대중들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중국과 중한 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중한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